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능과 좋은 환경이 결국엔 정답일까? 아니라는 이제 근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어떤 우리 신체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그 피부과 같은 데서 보면 피부 막 되게 타는 소리, 그러니까 타는 냄새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술이 레이저로 지지고 아니면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몸의 재생력을 이용하는 건데, 근육 트레이닝도 우리 몸에 어떤 무거운 걸 들면서 데미지를 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뇌를 트레이닝하는 것도 우리 뇌에 이제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뇌가 변화해야 이걸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죠, 일종의.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고통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수학 문제, 수학 천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수학 문제 풀 때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상쇄시키는 좋은 호르몬이 같이 나오게 해서 우리 몸이 이제 그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사실은 하기까지가 힘들지, 막상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내가 이해가 되고 이러면 괜찮거든, 할만하거든. 근데 그런 거기까지 가기가 좀 힘든 거죠. 왜냐면 고통스럽고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운동도 가기 전에 되게 싫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적도 가까이에 있는 나라가 가난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대 기후잖아요. 그리고 풍족한 먹거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기술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한 게, 농업 기술의 그 상위 10위권을 차지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농업 기술 되게 수준이 세계 10위권 안에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세계 10위권 아니 1위야, 1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농업 선진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추운 그런 겨울이 같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을 경우에 되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추운 지방에서 농작물 수확 효율이 더 높죠. 그래서 더운 나라들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의외로. 그리고 그 외적인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사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졸부가 됐어. 그러면 처음에 집을 산다든지, 어떤 여러분들 자아실현 욕구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 나가는데, 그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막상 그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테크트리가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자가 이제 가는 테크트리가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테크트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힘듦이 있어야 뭔가 하는 것도 일종의 자동적인 테크트리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도 자원에만 의존하면 망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되게 의외로 많아요. 이게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지도상에 보면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막 브루나이였나? 막 어디였지? 막 거기 막 그런 비슷한 나라들인데, 자원이 꽤 괜찮아서 꽤나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자원 흐름이 바뀌면서 갑자기 되게, 아니면 자원이 고갈되면서 되게 거지로 사는 나라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 섬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이미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관광이랑 기술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생각보다 관광 수익이랑 기술 쪽으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 수익이 크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리적 요건이 되게 좋아서 적도에 있는 나라 치고 엄청나게 잘 살긴 하는데, 이런 케이스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도 금융 쪽에, 이쪽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변화하지 않은 곳들은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변화해야 된 이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척박하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 대국은 자신의 결핍이나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서 잘 된다. 그래서 SNS만 보면 다들 쉬워 보이고 하이라이트만 보이겠고, 그런 생각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SNS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입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입력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됐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변호사 배지 같은 거, 내가 드디어 뭐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거만 보고 변호사가 되는 게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겠지? 있나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몇 년 동안 어떻게 로스쿨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어떤 교수님한테 얼마나 조인트를 까이고, 그러니까 학위 하나만 보면은 되게 단순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런데 굳이 그런 불행한 거를 SNS에 많이 안 올리거든.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너무 불행하면 잘 안 올려.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올리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NS 방향이 하이라이트, 럭셔리, 멋진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것만 보이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멍청한 사람들은 그거를 하이라이트만 보고 믿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2시간씩 코딩하고 뭐 학생들 코칭하고 이런 성향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거의 일 위주로 하고 가끔 여행 가는 거,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여행 가거나 친구 한 번 만나는 거, 이런 게 제 여가의 거의 전부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나의 미래에 훨씬 풍족하고 훨씬 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저의 자아실현 욕구가 있어서, 그리고 더 뭔가 더 압도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학생들 더 취업 더 잘 시키고 싶고, 아니면은 또 변화하는 IT 업계가 되게 흐름을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학생들한테 이거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50대 이후에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 전에는 재산을 다 형성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일하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되게 저도 결핍이 많으니까 어떤 그 결핍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 친구들만, 대학 동창이나 뭐 이런 친구들만 그 하는 뭐 그런 SNS 같은 걸 하면, 얘네들은 내가 노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것도 몰라. 그런 것만 보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좀 되게 서운하더라고. 뭐 해봤자 한 달에 뭐 어디 간 거 이런 것만 올리는 건데, 사실 일 되게 바쁘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애들일수록 확실히 좀 멍청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문제 많이 생겨요. 보면 뭔가 이제 많다고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도 먹거리가 풍족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최상의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하기 싫은 고통을 일정 수준 이상 감내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근육 트레이닝은 결국엔 고통이에요.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아파? 너 왜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변화해야 되겠네? 그럼 근육 합성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고 하는 거고 다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우리 몸은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많이 들어왔을 땐 그거를 감내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야생에서 우리 몸이 이제 잘 버텨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야생에서 뭐 갑자기 호랑이가 쫓아온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이 졸라 뛰어야 되잖아. 막 도망가야 되니까. 그럴 때 엄청 아드레날린이 엄청 분비되면서 우리 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긴급 상황에 맞는 호르몬을 배출해내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일정 수준 좀 힘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라스베라트롤이라고 그거를 개발한 그 어떤 노화 방지의 어떤 권위자, 하버드 교수님인 것 같은데, 노화 방지 그런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그 의사 아저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숨이 차는 운동을 하는 게 좋대요. 그만큼 우리 몸에 호흡이 부족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숨이 가빠올 정도로, 뭐 그런, 아까 너무 심각한 건 말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트 같은 거 하니까 스쿼트 이렇게 횟수 많이 해서 하는 스쿼트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것들을 한 100번 하면은 숨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뚱뚱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산소가 부족할 정도로 우리 몸이 크리티컬해 라는 인지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훨씬 노화 방지가 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딩도 머리 아픔이 발생하고, 그리고 좋은 호르몬을 통해서, 좋은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호르몬들이 많이 배출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하는 동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작업을 완료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똑한 사고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CEO의 개발자 출신이 정말 많은 이유가 결국은 이 사고력이 굉장히 일반인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뇌 트레이닝 한다고 뭐 이렇게 문제도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코딩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풀이를 그냥 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막 괜히 그냥 뇌를 별로 써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얘는 머리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수준의 친구일수록 오히려 코딩 같은 걸 더 많이 해서 쉬운 거라도 해가지고 이게 더 좋게 만들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고통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멍청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로 빠져서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코딩을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자기가 무능하고 돈을 못 벌 만한 캐릭터가 맞는데, 그 와중에 저 정치인들이 내 돈을 다 가져간다. 또는 그 재벌들이 내 돈을 다 빨아간다. 사장새끼가 내 돈 다 뺏어간다. 막 이런 식의 어떤 피해의식까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본인이 노력이 부족하고 못하고, 또는 뇌신경과학 쪽에서는 그냥 애초에 타고난 멍청함, 그러니까 진짜 장애 수준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수준의 지능이 있으면 사실은 일반인도 뭐 정말 IFBB 뭐 프로 뭐 보디빌더처럼 엄청나게 잘 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할 정도 그런 어떤 최상위권 스포츠 선수,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보기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되기는 힘들어도 일반인 수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챗GPT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구글에서 연구한 중에 뭐 최상위 티어 아니면 네이버의 뭐 CTO급 뭐 아니면 거기서 뭐 최상위 티어 이런 사람처럼 핵심 개발자들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 정도 안 해도 사실 꽤나 괜찮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계속 만들어 왔고 그걸로 심지어 고졸이나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왔는데 그런 멍청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은 쟤네들은 그러니까 연봉 5천 받을 만한 친구들을 제가 선별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네이버 인사팀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네카르크 배당토 인사팀에 가서 마치 무속인처럼 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레벨 테스트 자체를 안 하거든. 오히려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들을 비판하세요. 그럴 거면 우리는 학생들은 당연히 못하니까 학원에 왔지라는 생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람이 코딩을 했는지 전공자 유무 이런 것도 이제 프로필상으로 기록은 해놓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평가는 오로지 과제 내주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것만 보고 평가를 하거든. 그리고 왜냐면 보통 과제를 레벨에 맞게끔 다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뇌신경 가소성을 불러일으켜서 점점 이 친구가 천천히 똑똑해지는 거죠. 왜냐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기초 때부터 학생을 가르친 이런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보여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실력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실력 그 자체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부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연구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에는 내 일주일 루틴에 고통이 과연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위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그런 거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팀노바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때는 제가 군중심리학을 지금처럼 공부를 많이 했던 때가 아니라서 진짜 내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결국엔 결과는 우리가 좋고 우리 학생들은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거죠. 인생 한 번뿐인데 어리석게 살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합리하고 그 상황에서 연봉도 얼마 오르지 않았겠죠. 그런 거에서 저는 많이 결국에는 인생은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해보고 하면서 고통이 있었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얻는 깨달은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생에 어느 정도 고통을 넣어줄 필요는 있다. 애초에 아예 고통이 없이 갑자기 여러분들 인생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고통이 오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가 찬 고통이 오잖아요.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끝내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니까 어느 정도 고통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안84 이런 사람들 인도 가가지고 뭐 그렇게 인도 음식을 먹는데도 그렇게 장염이 안 생기잖아요. 나는 진짜 어디 가든 장염이 잘 생기거든. 근데 오히려 되게 깔끔한 음식을 많이 먹고 항상 그렇거든. 난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내 장은 되게 그런 깔끔한 환경에 적응해 있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뭐 좀 빡센 거 먹어줘야지. 이게 김치라든지 김치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유산균 좀 발효 잘 된 거 이런 거 먹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느껴요. 아, 우리가 좀 강해지려면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SNS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화려하게 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무슨 파티 가가지고 무슨 파티 플래너가 돼서 막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내 나름대로 소소하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